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또 보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를 닦고, 점심엔 가글을 하고, 밤엔 치실까지 쓰는데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면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끝마다 손으로 입을 가려보지만 그럴수록 상대의 눈빛은 더 차가워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는 시선, 그 시선이 어느 순간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안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틈 속에서 하얗고 딱딱한 악취의 돌덩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하여 편도결석. 처음엔 쌀알보다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점점 커지며 단단해지고 숨만 쉬어도 썩은 시체 냄새 같은 악취를 내뿜습니다. 이 결석은 단순히 입냄새만 풍기는 게 아닙니다. 편도선 안쪽에 박혀 세균의 온상이 되고 만성염증과 편도농양, 심하면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입냄새를 그저 위생 문제라고만 생각한 채 양치를 강화하고 가글을 더 세게 하고 입냄새 전용 껌을 씹으면서도 정작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그 사이 결석은 점점 커지고 악취는 더욱 짙어지며 관계는 하나둘 무너져갑니다. 당신의 숨결은 당신의 첫인상입니다. 그 한순간의 숨이 당신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그리고 자신감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모르고 살아온 그 하얀 악취 덩어리의 정체를 파헤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까지 의학적으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잃어버렸던 웃음과 관계가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그 작은 돌덩이의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편도결석은 편도선의 틈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굳어 생깁니다. 작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점점 커져 석회화되고 악취를 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를 만성염증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방치하면 편도염, 편도농양으로 번지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47세 직장인 김영수 씨는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회의 중 동료들이 자꾸 코를 막거나 살짝 고개를 돌리고 아내는 대화를 나눌 때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양치를 하루 3번, 치실과 혀 클리너, 구강청결제까지 총동원했지만 입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의원에서 체질 개선 한약까지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늘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 불안은 자신감을 앗아가고 발표 자리를 피하고 술자리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를 하다 기침을 세게 하던 중 목 안쪽에서 작은 하얀 알갱이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무심코 손가락으로 집어 냄새를 맡은 순간 김영수 씨는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썩은 생선과 하수구 냄새가 섞인 듯한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 날 곧장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내시경을 통해 그의 편도 속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당신의 입냄새의 원인이에요. 편도소와 깊숙한 곳에 쌀알처럼 생긴 하얀 결석들이 여러 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곧바로 국소 마취 후 내시경 흡입기를 이용해 결석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괴롭히던 입냄새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는 무심코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아내는 오랜만에 웃으며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 같아 보여. 그 순간 김영수 씨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삶에서
사람의 눈을 다시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작은 돌덩이 몇 개가 제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제가 가장 원망스러웠습니다. 편도 결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입안 깊숙한 편도소와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세균, 음식물 찌꺼기, 죽은 상피세포가 뭉쳐 썩으며 조용히 작고 단단한 돌덩이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결석이 단순한 입냄새를 넘어 당신의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구치로 병원을 찾은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2%에서 편도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은 무증상 일반 성인 500명 중에서도 약 1015%가 결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입냄새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편도 결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편도 결석이 단순히 악취만 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석이 계속해서 편도선의 깊은 틈에 머무르며 지속적인 미세염증을 일으켜 편도 조직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편도 주변 조직이 만성적으로 부어오르고 점막이 약해지며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만성 편도염, 편도선 비대, 인후통이 발생하고 더 심해지면 편도 농양으로 악화됩니다. 편도 농양은 단순한 인후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극심한 인후통과 고열, 삼킴 곤란, 턱 및 통증, 목의 심한 부종을 동반하고 감염이 인두부비동 중위로 퍼지면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양이 파열되면 세균이 혈류로 침투해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에서도 편도 농양이 원인이 된 폐혈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며 즉각적인 절개 배농술과 항생제 치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편도 결석은 초기엔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좀 목이 건조하네 기침할 때 뭔가 걸리는 것 같다 정도로만 느끼다가 결석이 커져 이물감막 취염증이 본격화됐을 때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이 시점엔 이미 염증이 만성화되어 치료가 훨씬 까다로워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편도 결석이 만들어내는 황화화물은 극도로 악취가 강해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강하게 감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은 문제를 모른 채 타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거리두기만 느끼며 점점 위축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구취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68%,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에 달했습니다. 즉 편도 결석이 만드는 입냄새는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도 결석은 겉보기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조용히 번지는 만성염증, 반복되는 통증, 고통스러운 응급수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위험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냥 입냄새일 뿐이라 생각하며 방치하고 있는 그 작은 돌덩이가 어쩌면 건강의 붕괴, 관계의 붕괴, 삶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도 결석은 작지만 치명적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편도 결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모른 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치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구강청결제를 더 강력한 걸 써야겠다. 치실을 하루 3번 써야지. 겉으로는 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석을 건드리지도 못한 채 오히려 염증을 더 자극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편도 결석은 편도선의 깊은 틈 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 아무리 칫솔질을 세게 해도 아무리 강한 가그렉을 써도 물리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침 분비를 줄이고 세균 증식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입냄새를 없애려다 결석이 자라는 환경을 더 강화시키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죠. 부산에 사는 34세 여성 박미정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깔끔하고 청결에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농담 삼아 미정 씨, 요즘 입에서 살짝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순간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정 씨는 하루 5번 이상 이를 닦고 가방에는 항상 구강청결제를 들고 다니며 12시간마다 입을 헹궜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예 식사를 줄이고 껌만 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고 회사 동료들은 서서히 그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박미정 씨는 갑자기 39도의 고열과 극심한 인후통에 시달렸습니다. 물조차 삼킬 수 없었고 목 한쪽이 바위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는 CT 검사 후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편도선 내부에 고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편도 농양이에요. 지금 당장 절개해서 고름을 빼야 합니다. 그녀의 편도 속에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편도 결석이 여러 개 숨어 있었고 그 결석이 세균과 음식 찌꺼기를 계속 쌓아 올려 결국 심각한 염증과 고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박미정 씨는 응급으로 절개 배농수를 받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감염이 혈관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갔을 겁니다. 퇴원 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입냄새만 없애려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망칠 뻔한 원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겉보기만 청결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위험은 냄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결석과 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통증이 없다고, 사소하다고 방심하면 그 대가는 응급실과 수술대, 그리고 삶의 붕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미정 씨의 사례는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작은 돌덩이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결석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양치하고 가글해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편도 결석은 단순한 구취 원인이 아닙니다. 만성 염증과 세균의 온상이며 방치하면 편도 농양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가글 같은 표면적 관리만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편도 결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의 4단계 치료 절차를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1단계 이비인후과 내시경 제거. 편도 결석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과 특수 흡입기를 이용해 직접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고 정확하며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국소 마취 후 10에서 15분 정도면 시술이 끝나며 통증도 경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봉이나 핀셋으로 자가 제거를 시도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편도소와는 혈관이 많은 민감한 조직으로 잘못 건드리면 점막 손상 출혈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 결석 조각이 더 깊숙이 밀려들어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역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에게 내시경으로 제거받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 편도소와 세척 워터픽 구강세정기 활용. 결석을 제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편도 결석은 다시 생기기 쉽기 때문에 편도소와의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지 않게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약한 수압의 워터픽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물을 직선 분사하지 말고 약간 빗겨나가게 편도 뒷면을 부드럽게 씻어내듯 분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수압으로 쏘면 편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가장 낮은 단계의 수압부터 시작해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혹은 최소 주 34회 정도 꾸준히 하면
편도 틈새에 음식 찌꺼기상 피세포 세균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결석이 새로 형성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만성 편도염 및 전신 염증 치료 병행. 편도 결석은 결국 편도선 내 만성 염증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따라서 결석만 제거하고 끝내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의들은 반드시 편도선과 주변 조직의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항생제항염증제 처방을 포함하며 특히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부비동염, 구강호흡 습관 등이 있는 경우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져 편도 결석 재발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편도 결석을 없애려면 코인후 구강까지 연결된 호흡기 전체의 염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4단계 편도절 제술 재발이 심한 경우 최후 수단. 편도 결석이 계속 재발하고 편도 조직이 심하게 손상돼 만성 편도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편도선 자체를 제거하는 편도절 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고통스럽고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구의 발달로 출혈이 적고 회복도 빠르며 대부분 2에서 3일 입원 후 1에서 2주면 회복합니다. 무엇보다 수술 후에는 편도 결석이 생길 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발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진 않으며 연 4회 이상 재발하거나 결석으로 인한 만성 편도염 편도 농양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4단계 과정을 거치면 지독한 입냄새를 만들어내던 편도 결석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발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입냄새만 없애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결석이라는 근본 원인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석을 직접 제거하고 틈새를 세척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입냄새의 근원을 뿌리째 뽑는 유일한 길입니다. 편도 결석은 한번 제거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결석 제거 후 1년 이내에 35% 이상에서 재발이 확인됐고 5년 이상 추적 관찰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운 환자에게서 재발이 보고됐습니다. 왜 이렇게 재발률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편도 결석은 외부에서 갑자기 생기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결석의 씨앗은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도 결석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시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의 교정과 관리 습관의 습득입니다.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침이 최고의 방패. 첫 번째는 구강 건조를 막는 것입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침 분비가 줄고 침의 살균 세정 기능이 약해지면서 편도소화 속에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코로 호흡하는 사람보다 편도 결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다면 코로 호흡하는 습관으로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자기 전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무설탕 껌자일리톨 사탕으로 침 분비를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철저한 구강위생 단백질 찌꺼기를 남기지 않기. 두 번째는 식사 후 관리입니다. 편도 결석의 주재료는 음식 찌꺼기, 특히 단백질입니다. 고기, 달걀, 유제품을 섭취한 후 남은 단백질 찌꺼기가 편도 틈에 끼어 세균과 뭉쳐 굳으면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고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며 혀 클리너로 혀 뒤쪽까지 닦아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에는 약한 수압의 워터픽으로 편도소와 부위를 부드럽게 세척해 찌꺼기와 세균을 미리 씻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결석 재발률을 절반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흡연과음 줄이기, 편도점막 면역력 지키기. 세 번째는 흡연과 과음 줄이기입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구강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편도점막의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세균 증식을 돕고 결석 형성을 촉진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흡연자 과음자의 편도 결석 발생률은 비흡연자의 약 1.7배에 달했습니다. 결석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거나 줄이고 음주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과 자가 체크 보이지 않을 때 예방. 마지막은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입니다. 편도 결석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스스로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검사를 받아 편도 소화 상태와 결석 유무를 확인하면 재발을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입을 벌리고 거울을 보며 편도 뒤쪽에 하얀 알갱이처럼 보이는 것이 없는지 가끔 자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석 제거 다음 편도 틈, 세척 다음 만성염증 치료 다음 습관 개선 다음 정기검진. 이 5단계를 꾸준히 지켜야만 편도 결석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석만 제거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결석을 영원히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석 제거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평생을 편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입냄새는 단순히 숨에서 나는 악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말을 꺼내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숨을 참던 그 순간.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당신이 다가가면 살짝 고개를 돌리고 한 발짝 물러서는 장면. 아무도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서서히 당신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모임을 거절하고 회의에서 말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낙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목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편도 결석이라는 작은 돌덩이가 문제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석은 치료할 수 있고 한 번 제거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숨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될 것입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평생의 수치심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숨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건강 또 보고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지금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